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미 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게스트 한 번 모셨습니다. 네, 수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인사 방법 아닌가요? 그렇군요. 약간 옷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한 주가 지난 걸로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사연으로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번에 특별편을 했었는데 좀 흔히 좀 있을 수 있는 일들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이혼 가정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좀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사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전 남편과 떨어져 살기 시작한 지는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아이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주 해외 출장을 간다고만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아이도 짐작은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이야기하지 않으니 아이도 아빠에 대해서 먼저 묻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고 뭐라고 설명해야 그리고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다 보니까 아빠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아이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아빠를 계속 만나게 하는 것이 아이를 더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는 사례입니다.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제 좀 이혼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혼 가정들의 아이들, 우린 사실은 성인보다도 아이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더 자라나고 있고 상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런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수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즘 상담실에 이런 고민들로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런 과정에서 괜찮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약간 노심초사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숨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뒤늦게 얘기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이 사례를 보고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텐데 특히 이제 아주 어릴 때 2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딱 헤어진다, 뭔가 따로 떨어져 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슬픔을 많이 느끼고 일단 퇴행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줌을 잘 가르는 아이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오줌도 못 가리게 된다든지 그리고 동생을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퇴행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내가 엊그저께 뭔가 잘못했는데 이걸 혹시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기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내부적으로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뭔가 버려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나도 버려질 수 있고 나도 엄마 아빠랑 완전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기에 대한 불안.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확 떨어져서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타격을 가장 많이 받겠죠. 어리니까. 그리고 학령 초기 아이들은 그 비양육 부모를 이제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되게 그리워 하고 다시 계속 그 재결합에 대한 환상.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은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원이 뭐야 하면은 좋은 집을 사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이제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계속 같이 사는 꿈들을 계속 꿔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령 후기 좀 이제 한 3, 4 지금 이 내담자인 경우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수용은 잘 안 되는. 수용 참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죠. 엄마 아빠가 따로 살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거거나 그러니까 납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중재를 해야 된다고 애들이 많이 느낀대요.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나이 때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걸 조금 숨기고 좀 사랑스럽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 사이가 다시 좋아지게끔. 그렇지, 사이도 있게끔 또는 네.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내가 뭔가 힘든 걸 더 보태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아이도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래서 여기 사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처음 질문이 그 아이한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네. 뭐 답을 먼저 말하라고 한다면 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떨어져 산 지 5개월이 됐고 이혼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어렵다. 근데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이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음.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랑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부모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생활에서 좀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사실 이혼 사실을 숨긴다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가정은 문제 가정이야. 이혼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 가정이니까 결핍돼 있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숨겨야 돼.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왠지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혼을 통해서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부모와 살아야 되고 한 부모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지 못하는 다른 부모와는 이제 정서적인 교류라거나 어떤 부분에서 조금 결핍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부와 모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계속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이거를 왠지 숨겨야 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이혼이라는 것이 상처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슬픈 일이고 그래서 아이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부모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쿨하게 나와 아빠는 지금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고 아까 수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죄책감. 그렇지. 너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아빠가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다만 엄마랑 아빠는 같이 있었을 때에는 계속 더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반대. 혹시 그 연구 사례가 뭐 있다고 해서. 네, 저도 이렇게 이 사례를 조금 답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어렸을 때 이혼을 경험해서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질적 연구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고 물어봤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이 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됐을 경우에도 30대가 됐을 때도.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혼 결정에 대한 사유나 과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자 오늘부터 엄마 아빠 따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딱 통보받는 느낌 그런 게 이제 따옴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충분히 이제 설명하지 않고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했을 때 분노가 하고 또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화가 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오픈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얘기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 같이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억눌림이래요. 억눌림.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부모들이 특히 이제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을 염려를 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단도리도 많이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아이들한테 은근히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이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너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돼. 마치 치부인 것처럼. 스스로 낙인을 찍도록 오히려, 만드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뭐 낙인을 찍힐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나는 크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설명도 없이 그쵸. 하루 아침에 뭐 이혼했으니까 이제 따로 살 거야라고 버려진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네, 맞아요. 좀 서운함도 들고 억울함도 들고 화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미 선생님이 네.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얘기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한쪽이 네. 아니라 네. 같이 그렇죠. 얘기해 주고 네 네. 잘못이 아니고 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못 살고 뿐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 뒤에 안정감을 조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는 누구랑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선택권을 주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랑 살아야 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아빠랑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언제든지 아빠랑 통화할 수 있다든지 약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정도의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줘야 아이들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이야기하려다 못한 것도 네. 어떻게 그 이야기하는지가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할 상황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아버지가 뭐 안 좋은 그 사건에 일 연루돼가지고 때문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뭐 이러한 그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헤어짐을 당하잖아요. 그때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우리 헤어져라고 하고 남자가 떠나가요. 혹은 여자가 떠나가고 얼마나 그 몇 년 동안은 궁금하고 한이 맺힐 그러니까요 이게 욕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얘기라도 해주는 게 아이한테는 그 헛된 자책감이나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우리가 애도 과정을 제대로 상실일 수 있죠. 그렇죠 제대로 맞아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약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했으면 끝이 아니라 너는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울 수도 있고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안 하면 안 돼, 이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허용해 주는 게 되게 네,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 아빠가 되게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사실 이런 상황들은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엄마가 지레 겁먹고 엄마가 스스로에 대한 그런 뭐 라벨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 못하면서 나중에 이게 한이 되거나 이게 뭐 맺히는 경우가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사회적 인식 부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좀 옛날보다 흔해졌다고 하더라도 음. 그래도 인식이 이혼 가정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낙인을 아이에게 짊어지게끔 할 수 있는 건 그런 권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부모가.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음. 그 아이도 그 애도 과정을 충분히 해서 수용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가면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이게 반대 상황이었을 때는 그쵸.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도 그쵸.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를 계속 만나게 하는 게 아이를 더 혼란스럽게 하진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소미? 제 생각은 일단 아까 그 수쌤이 말한 것처럼
그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너는 만약에 내가 엄마랑 살게 되면 아빠랑 어떻게 만나게 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빠 집에 가서 잔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후에는 아빠를 만나게 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나는 것이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요는 본인이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분리를 잘 못하시는 게 가끔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사실 그죠? 근데 그런 감정과 얘가 아빠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은 그 여성분이 연락하셨으니까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나에게 했던 그런 불편한 것들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애한테는 그냥 그쵸. 아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혼 가정에서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크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아이한테도 주고 싶은 마음들도 한편으로는 있고 얘가 아빠를 좋아하면 안 좋은 것 같은 마음도 좀 있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최악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좋지 못하게 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을 혹시 여기서 남편이죠. 남편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으니까 아이한테도 아빠를 뺏고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그렇죠. 만나게 하고. 그렇죠. 예, 만약에 혹시나 하루 만나고 오면 아이를 잡잖아요. 또 뭐 아빠랑 뭐 좋았어? 막 그러면 좋았다 그러면 또 화도 나고.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되게 네. 중요한 게 네. 여기 이분이 되게 또 핵심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채워줘야 할 것인가. 사실 아빠의 자리는 채워질 수가 없죠. 아빠는 아빠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아이에게서 지워버리면 아빠라는 사람을 얘한테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보시고 얘한테는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존재로 존재하도록 그리고 얘가 스스로 아빠를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평가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안 네. 만날 수는 주는 있어요. 거죠. 뭐 네. 아빠는 만나기 싫어 그러면 그냥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일부러 지울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맞아요. 지금 다 저도 되게 동감을 하고 사실은 그거를 뭐 같이 살 때만큼 100%를 채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네. 사실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엄마가 할 수 같이 사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같이 안 사는 부모의 한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미우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객관화시켜서 분리하는 그렇죠. 분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게 어려우면 저는 부모가 뭐 상담을 좀 받던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감정은 자기의 감정대로 해소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는 또 아이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동감이 되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상대방의 그 양육자도 사실은 부모도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인정해 주는 건 조금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무런 원수가 좋지만 저 사람은 아이의 엄마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인정. 네, 그렇죠. 그럼요. 포션은 50대 50이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정해 줄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철저히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뭐가 제일 최선일까? 그렇죠. 그렇죠. 아빠를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건 그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빠에 대한 자리도 채울 수 있고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쌤이 그 팁을 간단히 준비했다고 해서 뭐 지금 네. 얘기한 것들 다 나왔는데 네. 특히 그 이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두 사이에 약간 끼인 거 있잖아요. 부모의 갈등 관계에 꼈을 때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엄마 선택할래? 아빠 그렇죠. 선택할래? 어느 한 편을 편을 누구 들어야 돼. 편이야? 그렇죠. 그리고 약간 둘이 얘기하기 싫으니까 메시지를 애 만나고 막 아빠가 뭐 이거 전달자 역할을 양육비 시키는 빨리 거. 달라 그래. 그 현실적으로 얘기할 그렇죠. 수 다음 있죠. 주에는 그래 오신대니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둘이 할 얘기가 있고 아이를 통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이에 중간에 끼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그에 대해서 아이한테 욕하거나 불평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그렇죠. 참으면, 왜냐면은 자기도 불편하잖아. 아이 그거를 그럼요. 혼자서 이제 간직해는 아빠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아이들한테는 그게 골병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부모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쪽 부모하고 살다 보면은 책임을 아이한테 약간 역할을 주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없으면 뭐 아빠의 역할을 뭐 조금 더 준다든지, 동생이 뭐 돌보는 역할을 엄마가 일들하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책임을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뭐 시키는 건지, 얘한테 정말 도움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아이는 아이일 뿐이고,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 맞게 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생각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걔한테 보태지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네. 사실을 아이를 네. 만약에 둘이라고 그쵸. 쳤을 때 둘을 양육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차라리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엄마가 좀 힘드니까 너네가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을 같이 나누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팁은 뭐 여기까지 네, 다 네, 그 정도 네,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요 사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답을 네. 갖고 얘기를 했던 것 네, 같고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이한테 도움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